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주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도의회의 도정 질문에 대해 평가해 보겠습니다. 도정 질문에서 제2공항 관련 사안들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분 소개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동현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 이승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도의회에서 도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네 분 패널들 전체적인 평가 짧게 듣겠습니다. 김동현 교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예, 뭐 제가 봐도 뭐 그런 큰 인상적인 장면은 연출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사회의 이런 우리 사회의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자리가 그런 기회여야 되는데 철학도 비전도 좀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강 대표님. 예, 쟁점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좀 확인한 그런 도정질의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의원들께서 그 이전에 제2공항 특위 관련해서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셨던 게 아닌가. 이번에는 좀 신선한 것도 없었고 대략적으로 그동안에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는 정도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했다. 뭐 대학생이라고 치면은 C+ 정도의 학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라 관광단지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자본 검증이 지금 현재 2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의 답변이 도민 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를 거쳐서 사업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게 워딩인데요. 이러한 그 입장 발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지사가 도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라단지가 쟁점됐을 때 도민들이 알고 있는 건 자본검증위원회라는 사실 규정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2년 동안 검증을 하면 그 검증 결과에 승복을 해서 도가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걸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공론화라든가 도민 의견 수정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저희가 보기 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도 자본검증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릴 건데 자본검증 자체 해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로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지사가 다시 새로운 또 카드를 던지는 건 제가 상당히 좀 도민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카드라기보다는 공론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신 거지 공론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본검증위원회 이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왜냐하면 자본검증위원회가 우리 법적인 그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민들 잘 아시겠지만 자본검증위원회에서 그 10% 예치를 요구를 했었죠. 그러니까 분양 수입을 제외하고 투자금이 한 3조 3,700억 정도에서 그 10%인 한 3,300억 정도를 예치하라고 자본검증위에서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 사업자 측에서 여기에 대해 예치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사업자 측에서는 오늘 언론 보니까 개발 사업 심의 단계에서는 예치할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기존 자본검증위에서의 요구에 있어서는 거부를 했던 게 맞아서 자본검증위원회가 29일 날 이제 다시 열린다고 해요. 그럼 그날 이제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자본검증위에서의 결론을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첨부를 해서 도의회로 넘어갈 예정인데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도의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라관광단지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 시행자가 바뀌면서 결국 먹튀 논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한년 사업자에게 또 중국 자본인데 도민들의 우려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분양형 으로 이제 수익을 얻고 뭐 카지노 얘기도 나왔다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사업의 접근 방식이 불안하다. 그러면 철저히 좀 검증을 해보자라고 행정이 요구했고
행정이 받아들여서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위원회를 만났다는 얘기는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면 도가 사업을 승인할지 말할지에 대한 걸 결정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론화라고 하나 강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공론화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낸 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밟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약속했던 자본검증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거부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적 절차의 수준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검증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오라광단지의 사업 시행과 관련돼서는 모든 결정은 도지사가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말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그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자본 검증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 외에도 그 공론화를 한다는 자체를 지금 뭐 승인을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밑밥처럼 말씀들은 하시지만 오히려 그거는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이지 그거를 이제 승인을 위한 전제 조건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론화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저희가 좀 정의를 좀 내려가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공론화라는 말을 공론조사와 거의 같은 단어로 써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론화는 의견 수렴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의 그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수기형 공론조사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기형 공론조사는 아주 별개의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천만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2년 동안 사실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러면 2년 전에 결정을 확실하게 해줘서 본인이 어차피 최종 결제는 지사가 하는 거니까 방향성을 주셔야 되는데 할지 말지를.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자본검증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에 결국은 지사가 제가 보기엔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냐. 저희가 보기에 공론화가 필요한 건 여기가 아니라 제2공학인데 자꾸 지사의 의중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바뀌고 정책 결정 제대로 못하는 건 오히려 도민들에게 저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아니, 그 공론조사는 좀 공론조사는 그, 아니 이게 공론조사와 공론조사 아니라 지금 네. 쉽게 말하면 선택적 공론화에 대한 발언이잖아요. 네. 정작 필요한 데는 안 하겠다 그러고 이미 자본검증이 하고 나서 결론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본검증위원회 결론은 이번 이 사업 시행 승인은 좀 불가하는 쪽으로 좀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을 받아들여서 야 이게 오라광단지 사업 안 되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또 뭔가 의견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제2공 같은 게 필요한데 정작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이미 결정이 끝난 거 다시 듣겠다는 얘기는 이 의도와 진위를 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아마 이달 내에 자본 검증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주도 그리고 도의회 행보 지켜봐야 되는 사안 같고요. 현재 주민 갈등이 심한 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도 원지사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찬반 의견 차가 심하고 고질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있어서 갈등 관리 전문가에게 좀 용역을 줘서 좀 갈등 해결의 어떤 시범 사례로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사회에 여러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있다 보면은 현대 사회는 갈등이 점점 더 생기게 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갈등 전문가들이 투여돼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2공항이든 어디든 이런 어떤 그 이해 조정하는 그 수많은 절차와 방법들이 함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 전문가들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그러기에는 이제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이해관계에 관련된 소위 조금이라도 중립적이고 제3자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다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좀 풀어야 될 거라고 이건 생각합니다. 잘 봐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갈등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거 명확히 따져야 되죠. 그 개인 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그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풀 수 있는 건데
이 동물 테마파크의 갈등의 시작은 결국 행정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 시행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굉장히 많은 기존의 사업 계획서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업을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이 사업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로부터 촉발된 문제란 말이에요. 행정이 일면 행정적인 판단을 정확히 하고 명확히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갈등이 생기니까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갈등을 조장한 행정은 빠지고 용역에 맡기겠다? 이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빠지시죠. 그래서 그 제2도청의 공무원들이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그리고 관료들이 제2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민간에서 다 채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방법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용역을 주겠다는 건 행정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고 동물 테마파크 그대로 가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에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식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그건 봅니다. 오해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과 지금 제도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은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까지의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행정이 뭐 누구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해준다 만다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행정이 집행을 네. 할 때 네. 법대로만 했으면 되는 거 원칙대로만 했어도 법대로 안 한 게 있을까요? 원칙대로만 했으면 제도는 다 지키는 거죠. 환경영향 평가 같은 거 다시 했으면 되잖아요. 많은 사업 계획이 거의 굉장히 많은 거대한 큰 수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김 교수님 얘기하신 거에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동물 테마파크 찬성 측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지금 반대 측에서 그래서 이제 행정에 대한 또 신뢰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송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관련한 소송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을 관련 소송들은 굉장히 첨예합니다. 지금 우리 동물 테마파크 사건이 워낙 크게 나오면서 언론에서 이슈화 됐는데 그 어느 한편을 꼭 행정이 그 뒤로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행정에서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한 것도 있고 물론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행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거기에 있어서의 조율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마을총회 결정에서 반대 결정이 났어요. 근데 도의 답변에서 담당 국장은 이미 찬성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행정의 발언들이 갈등을 키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에 대한 뭐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한 걸음 정도 뒤로 빠져서 사실은 제3자로 인해서 중재를 하는 아니, 또 그러니까 제 이번이 말씀 한 뭐냐면 번씩 최소한의 지사가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 그동안 갈등의 이 원인 제공자인 도지사로서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반성을 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믿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쏙 빠지고 자기 성찰, 행정의 성찰은 빠진 채 모든 문제를 용역에 맡겨버리겠다는 게 손쉬운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원희룡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해결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질문으로 돌아가면 일단 갈등 관리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문제를 풀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최소한 이런 것과 하려면 그러면 도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 중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권고적 효력이 있지만 사회협약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넘겨서 책임 있게 논의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행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뭐 돈 몇 푼 줘가지고 용역 결과 나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든 간에. 또 다른 방식을 좀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행정에서 어떤 그 갈등 사안에 대해서 원칙과 그 기준을 갖고 행정을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갈등이 있는 사안마다 그런 용역으로 과연 해결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좀 고민 지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문제도 도정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원희룡 지사도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현재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실제 철수하면 내부 뭐 인원 그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뭐 별다른 뭐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구조조정 문제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다 정규직으로 대부분 이제 고용되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공사의 성격상 함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재배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거기 이제 브랜드 파견 왔던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사람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저는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사업을 잘못한 거는 맞는데 관광공사의 성격이 결국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관광공사 두둔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착한 적자는 좀 불가피하다. 다만 사업의 아이템을 꼭 이렇게 이제 면세점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냐 상당히 좀 이렇게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는 좀 더 공익성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제 이번과 같이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주관광공사 고문 변호사로 지금 1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호진 대표님께서 착한 적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은 면세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이 착한 적자라고 볼 수 있는지 면세점이 착한 적자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분이 이제 공기업의 워낙 특성상, 적자가 컸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좀 저도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관광공사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자구 노력에 있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려울 때 어쨌든 예산으로 또 어느 정도 받아오고 가서 읍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는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면세점 철수를 하면서 뭐 또 다른 사업 계획들을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해서 다시는 좀 이런 상황들이 안 들어가게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공사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큰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그 현상을 두고 좀 이제 우리 체질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시내 면세점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그런 환상 속에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깨어나는 듯하고 이제 제주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관광 패턴에서 이제 실제 관광객들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제 제주 관광의 체질이 변하지 않아서 지금 그 사이에서 생기는 이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 체질 개선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뭐 수익 모델 혹시 제안해 주실 거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제안은 아니고 관광공사 일부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은 반대합니다. 또 다시 또 관광공사가 공적인 기능을 한다고 해서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 자체의 공공성과 관련된 또 다른 또 갈등이 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저는 말씀대로 꼭 수익을 내야 된다고 보진 않아요. 대신 관광공사의 자기 위상과 내용을 좀 새롭게 바꾸는데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면세점이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돈을 저는 갖고 와야 이런 데는 별로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어떤 공익적 목표를 하기 위해서 적자가 불가피하다면 그건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 적자가 그런 공익적 목표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관광공사가 처음에 생겼을 때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공사에서 필요한 건 수익 모델의 창출이 아니라 관광공사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관광공사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지. 그래서 또 다른 수익 모델, 면세점이 안 되니까 다른 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서 또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쫓아가는 식의 운영으로서는 관광공사가 제 역할을 못 찾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내년 상반기 오픈 예정인 드림타워 관련 내용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요. 교통과 주차, 하수 문제 집중 제기됐습니다. 하루 그 하수 처리량, 이 처리 대책 어떻게 할 건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시간을 좀 피해서 배출하면 된다라는 이런 언급까지 나왔어요. 제주도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적절한 네. 답안? 사실 요거는 굉장히 좀 근시안적인 시선이 아니라 도시적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드림타워는 노형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사업인데, 저는 사실 한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뭐 제도적으로 뭐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지금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그 하수 배출량 시간대 조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만들고 인프라 시설 만드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5년, 10년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거를 사실 과거에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제주 현실이 10년 전에 이거를 준비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활성화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두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숭늉을 우물가에서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거 그 대신에 이제 행정에서는 정확한 로드맵들을 제시를 해주고 요때 어떤 그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조정하면서 갑시다. 이런 어떤 그 좀 정보를 좀 공유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재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이 만만치 않고 투자 비용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왕 지어진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드림타워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 처리를 부하가 덜 걸리는 시간에 낸다. 그거 일종의 돌면 근시안적인 꼼수잖아요. 어차피 총량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도정이 그런 식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오염원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저희도의 어떤 환경 관련 규제 중에서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환경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고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을 고칠 게 없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내년이면 오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픈하고 나서 이제 하수 처리 문제가 대량이 일어나면 그 지역은 인구 밀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행정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사의 이 답변은 그런 고민에서 고민에서 나온 답변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얼마나 도정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이 관심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사실 그 민선 6기 때 제주 미래비전을 지금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당시 이제 오라 관광단지가 많이 이렇게 진행이 이제 검토가 될 무렵에 제주 미래비전에 부합하도록 굉장히 환경적 그 평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에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미래비전 말씀하셨으니까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미래비전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2공항 같은 문제도 이미 미래비전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경 공론 조사는 수경 공론화 과정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도정이 용역 만능주의에 빠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용역 따로, 행정의 실천은 따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외국인 카지노 관련해서 기존 영업장 면적을 뭐 2배 이상 확장할 경우에 이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그 심의를 받는 그 조례 상임위 지금 통과된 상태인데요. 제주도가 뭐 발의한 겁니다만은 내년 오픈 예정인 드림타워 카지노 처음 적용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과된 건데 이거를 뭐 사업체가 거부해서 자기네 멋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하게 이제 준수를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형식적인 영향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드림타워에 되어 있는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주변의 다양한 분야들을 이제 점검하는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고 단순하게 경제적 효과만 따질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양한 분야까지 함께 다루는 게 상당히 이제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 영향 평가를 하는 그 기준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 안 나왔었던 거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이 너무 좀 허술해 갖고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 드림타워 카지노가 첫 번째 평가 대상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거의 내일 모레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안에 대해 그 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때 그 표는 너무 두루뭉술했었거든요. 그렇게 좀 개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도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게 그 딜레마긴 합니다만은 대규모 두개동 드림타워 건물이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핵심이 이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카지노 시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조례상 그럼 이 조례 취지 자체가 그런 카지노 사업자의 허가를 위한 조례지 그렇다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제 심사가 이루어져서 과연 거부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사업자가 받아들일 거며 그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행정의 그런 일관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요? 행정행위로 거부할 수는 있고 이에 불복해서 사업자가 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행정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을 마치 사업자가 우위에 서서 저는 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거부가 되면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지금 나와 있는 절차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보완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죠. 근데 사업자 입장에 불만이라고 그걸 사업자의 유력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아까 강호준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른 절차를 준수하는 여부가 결국은 드림타워의 카지노의 허가 여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또 지사 말씀에도 보면 본인이 이제 카지노까지 허가를 준 건 아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인허가 준 거는 맞지만 카지노 관련된 건 또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수하는 건 사업자의 당연한 기본이라고 봅니다. 어저께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한다고 드림타워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래요? 봤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쇼핑몰 건물 2층에 카지노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써놓은 걸 보고 뭐 사업자는 그렇겠죠. 예,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막 분양 홍보하는 홈페이지였는데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그래도 뭐 예상은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제2공항 할 때도 그 국내선 50%만 성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해관계 조사할 때 보면 드림타워 카지노 때문에 국제선을 못 보낸다고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뭐 제주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이 카지노 문제 때문에 끌려가는 건 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자들의 뭐 상상이죠, 그건. 예. 이번 도정 질문에서 사실은 그 의정 활동에 꽂히긴 한데 그 질문을 하는 도의원들의 어떤 그 자세, 질문 수준, 말들이 많습니다. 예. 이번 도정 질문 뭐 얼마나 효율적으로 좀 진행됐다고 보시는지 평가해 주시죠.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정 질문이 저희 도의원들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준비한 정도에 비하면 그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됐나라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결국 기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가치나 신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원희룡 도지사와의 어떤 일문일답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을 비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비전을 제대로 보여줬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승부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모두가 다 못한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장 문제가 있었어요. 이사장 문제가. 저는 이제 해당 도의원이 나름대로 취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사를 공세적으로 몰아붙였다고 보고 다만 아쉬운 건 끝까지 파서 그게 지사가 연관이 없다라고 답을 냈는데 더 파서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못 파헤친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의원님 중에 몇 분은 제가 보기엔 그래도 도민 입장에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들을 냈다고 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질문도 됐지만. 사실은 이미 언론에서 제기가 됐었던 거고 이번에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적인 평 말씀드리면서 도의원들께서 아마 그 제2공항 특위 앞에 너무 큰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준비가 덜 됐던 게 아닌가 언론에서 나왔던 거 이상의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첨예한 질문들이 들어갔는가 그 부분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져요. 이게 뭔가 교통약자 이사장 문제는 상당히 두 다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경미 의원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이사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홍명한 의원의 언론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대한 거라든지 제2공항에 대한 질의 같은 경우는 다른 도의원들에 비해서는 좀 명확하게 문제 핵심을 좀 짚고 있다. 다만 아쉬운 건 문제 제기는 좋으나 그러니까
어떤 끈질김이랄까요? 거기서 지사가 아니라고 하거나 부인하고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뭔가 결정적인 무엇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존의 의혹을 재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멈추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도의원님들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도정 질문, 청문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정보 접근권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께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미 언론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정 질문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많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남들이 모르는 그 정보들을 더 많이 수집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질문과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서 이 돌출 질문 네. 그리고 돌출 답변 그렇게 있었습니다. 원지사가 하나 남은 소원 제2공항 반대하는 분들 마음을 돌리는 거다. 강충룡 도의원 제2공항 반대하는 분 이주민들은 제주도를 떠나야 된다 이런 발언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차적으로 교육위원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질의를 보면서 많은 도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그걸 보고 있다. 기자들도 허소소문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맥락과 상관없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귀중한 도정질의 시간에 이런 식의 어떤 신변 잡기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도의원의 수준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죠. 그래서 뭐 그 의원이 교육위원이고 게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이제 교육위원이 무용론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강충룡 의원의 발언은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혐오 발언이고요. 낙인 발언입니다. 만약에 유럽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정치적 생명이 매장돼요. 이런 발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갖고 있는 평소의 정치적 자질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아니 이런 식의 낙인, 그러니까 그런 낙인 효과가 결국은 제주 4.3을 만든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현대사의 비극을 낳게 했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역사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분인가? 그리고 과연 제주도에서 이런 낙인이나 이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라도 하나 정치적인 인식이 있는 분인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고 제주도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의견의 뭐 다양성으로 보면 안 이건 됩니까? 의견의 다양성. 어떻게 혐오 발언도 의견의 다양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2공항 반대하는 이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11년 차 이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한 말씀이었고 제2공항의 갈등을 그동안 도의회가 키워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의회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특위 구성해서 공론화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이라는 질문은 사실 저도 굉장히 의외였던 질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원희룡 지사의 어떤 답변을 듣고는 참 원희룡 지사께서 이 제2공항에 굉장히 고뇌가 막 크구나, 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시설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제2공항인데 이게 뭐 갈등 없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내면의 세계를 좀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뭐 언론이든 어디든 이주민이라는 단어 쓰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사실 제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제주 사람으로 생각해서 제주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그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돌리긴 상당히 어렵게 됐다, 지사가. 그동안 보여준 태도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지사가 마음을 돌려주시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강충룡 의원님의 발언은 팩트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답변을 통해서 보시면 언론 통해서 2015년 이후에 온 이주민 가운데 제2공항을 반대하는 사람 떠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아니라 깔끔하게 사과해야죠. 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서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으면 전 이분에 대한 이제 소속 정당부터 상당히 이제 도민들로부터는 이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정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논란 거듭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 주제 옮겨보겠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했는데 제2공항 관련 예산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 예산심의 첫날부터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강 대표님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우선은 제2공항 관련된 예산은 공항 확충 지원단에 보면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해서 그거에 따른 예산들이 대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민 그 범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민 그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인데 내면이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다 공항을 전제로 한 예산들이어서 이제 공항에 대한 갈등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난감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아울러서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도 2건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그냥 도에서는 제2공항을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예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산 편성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자꾸 뭐 갈등이 생기면 용역 맡긴다 뭐 이러는데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지금 제2도정이에요. 원희룡 지사예요. 아까 강 대표도 말씀 잘하셨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화 받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정책적 결정을 하면 이런 부분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2공항 기정사실에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2공항이 이 제주 경제 100년의 지도를 바꿀 거다 뭐 이렇게 정치적 소신을 가질 수 있죠 본인이. 하지만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찬성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게 정치인이고 행정가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자꾸 찬성하는 쪽으로 기정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면 오히려 제2공항 관련된 갈등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제2공항 관련해서 제주도가 이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지사의 의중이 굉장히 크게 반영된 예산이다. 그러면 저는 이 예산 편성이 결국은 내년 행정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론조사하면 갈등이 다 해소됩니까? 그러면? 아니 네. 갈등이 아니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갈등 네. 해결되는 네. 게 아니에요. 네.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민주적인 의견을 들어보자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많이 민주사회에서 해왔잖아요. 의견이 네. 찬반 의견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찬성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진하자라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듣는 게 들어보는 민주주의 과정은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 이제까지? 아니잖아요. 그게 네, 재검토위원회도 이미 그게 하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결정하고 찬성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2공항이 건설돼야 된다라고 한 당위성을 앞세워서 의견을 수렴하면 반대 의견의 목소리는 수렴되지 않잖아요. 그런 구조를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를 만든 게 제2도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도 들으려고 했는데 뭐 공청회 무산시켰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 본말을 전도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제2공항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뭐 이 과정이 공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도민 의견 수렴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우리 도의회에서 제2공항 특위가 지금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공론조사를 만약에 한다거나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그 부분을 아마도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인가 예비비를 만약에 지급을 한다 해도 지금 예전에 녹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 따라 갖고는 공론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예비비 같은 게 지출이 돼도 괜찮았지만 지금 도의회에서 공론조사 만약에 특위에서 공론조사 같은 걸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를 도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규정 자체가 저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아니 저 영희병원 사례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영리병원 부분은 도에서 조례에 따라서 공론조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다면 의회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특위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의회에서 특위가 만약에 공론조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 그 예산을 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사실은 이게 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도의회 예산 편성을 도의회가 갖지만 모든 예산의 편성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의원들의 월급부터 의회 활동의 모든 것도 다 도가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여진 거고 영희병원 도가 결심을 하면 도의회 차원에서 공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건 법률상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영리병원은 어떻게 됐냐면 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지사 결정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영리병원 관련된 공론화 예산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없어서 결국은 NGO 센터 3억 6천 갖다가 쓴 거예요. 전용해가지고 동의도 안 받고. 그 말씀은 뭐냐면 지사의 의중만 있으면 결심만 있으면 충분하게 제2공항도 없던 예산도 만들어서 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게 오히려 저는 도지사로서 협치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산을 뭐 전용한 것이 뭐 부당한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 도 조례에 따라 갖고는 공론조사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결이 다릅니다. 제2공항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론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도에서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한 예산을 도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제주도의 정치적인 입장이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서 법 규정이 있다니까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왜 예산 편성권이 누구한테 있냐? 도지사가 있고 집행권이 도지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결정하면 충분히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안 한다는 건 결국은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 편성권에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제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돌아가서 야 이거는 국토부가 해야 될 사안으로 하면 오늘 논의는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도의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행정 차원에서 3억 또는 5억 정도의 예산을 의회에다가 편성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지사의 알겠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지금 그 제주도 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차원의 어떤 그 계획에 따르면 공론화 비용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아마 이 특위에서는 도의회 쪽에서는 요 정도 액수를 이 도민 의견 수렴 이런 명목으로 좀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주도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집행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제주도 내년 예산안 전체를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이런 그 가는 상황까지 혹시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뭐 준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려면 이것도 그냥 특위 일부 의원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이제 의사가 모아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는 약간 미지수 같아요. 제2공항 예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무조건 또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예산 편성, 재검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정에서 논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도의회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제2공항 관련해서도 특위 안에서도 이제 특히 도의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도의회는 의회 내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당장의 발등의 불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행정부를 좀 압박해야 되는데 압박하려면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계의 전투가 아니라 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모아서 좀 압박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편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 정치 상황이 공론조사 예산을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전체 예산을 부동의한다. 그렇게 되면 도의회가 굉장히 현재 자칫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될 거예요. 도의회와의 시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제2공항 관련된 문제는 국토부의 어떤 절차들도 있잖아요. 뭐 김홍기 고시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2도의회의 입장도 그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제2도의회 입장이 달라지면 제2도의회 방어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결정, 그다음 행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개입될 소식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 제2공항 갈등 해소 한다며 특위가 출범을 했는데 7분 가운데 김장영 교육의원이 사퇴를 해서 지금 6명인데 전부 민주당 의원입니다. 한 명 채워야 어떻게 이 특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현재는 충원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장현 교육위원님 뭐 사퇴는 본인의 자유이긴 한데 전 논의 과정 때는 이제 원래 고은실 정의당 교육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안 된 것 같아요. 전 이런 뭔가 좀 의회 내부에 뭔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의장이 다 특위를 구성할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는 상임위원장님들의 나름 또 내부적인 결재가 필요했었는데 그중에 한 분 정도는 잘
이렇게 결제 못 받으면서 약간 특위 자체가 제3자가 보기엔 또 의회 내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뭔가 잘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내용을 통해서라도 좀 풀긴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 전체 의사를 이렇게 묻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사업 내용이라든가 의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푸는 방식으로라든가 좀 해결되지 않으면 특위 자체도 상당히 이제 깔끔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위가 지금 뭐 찬성과 반대 중에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7명 중에 이제 남아있는 6분이 모두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최근에 당론으로 이거를 제2공항에 대해서 그 공론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삼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좀 뭐랄까요? 객관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6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찬반이 나뉘어서 어떤 이런 수렴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 특위 구성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는데 자꾸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는데 하나 물어 정치적 중립 가능합니까? 제2공항 관련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한 말씀 드리면 미국의 정치학자 하워드 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2공항 문제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난 제2공항이 찬성과 반대의 갈등 속에서 어떤 의원들도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치적 편견에 가득한 발언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다 민주당 의원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거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어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그리고 정의당이라든지 의원들이 있으니까 소수 정당의 몫이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금 그 소수 정당들의 이 특위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또 김장현 같은 경우 거부하지 않습니까? 교육경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다,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공격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왜곡 또는 정치적으로 이 제2공항 특위가 무산되길 바라는 그런 어떤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싶어요. 너무 개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그 개인의 의원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 특위 자체는 그렇게 그 중립적으로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돼요. 개별 의원의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특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아니 특위에는 그 특위 구성위원은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특위 의원들과 특위는 전혀 별개로 움직여야 되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정치적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정치적 입장이 갈리지만 그 운영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판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특위에서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를 할 때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영리병원의 사례가 있으니 그 영리병원 사례를 준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이 의원들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특위가 진행되면서 공론조사든 공론화 과정을 할 때 민간 위원들이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중립적인 차원에서 인사들을 추천할 수 있다. 요 정도는 합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특히 구성부터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립 떠나서 저는 최소한 이게 지금 제2공항 반대 특위가 아니고 도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한 특위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 중에 도민 의견 수렴 자체도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저는 포함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과정에서 좀 더 의회 내부에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특위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예상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해결한다고 봅니다. 예. 토론 진행하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 뭐 엇갈린 해석이 아직도 말끔하게 그렇게 정리된 상태는 아닌데요. 네 분 패널께서 발언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요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해주시죠. 저는 아무리 여러 번 제가 막 돌려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의 발언의 문맥으로 보면 일단 제2공항은 그 도민들이 선정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진행하는데 갈등 없이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김현미 장관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게 뭐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계속 그거를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이 공항에 대한 인식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금 어디선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대통령의 그 어떤 정책 판단의 그 신뢰성을 어느 한 곳에서든 그거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국가 전체의 정책에 대한 부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합의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 인식, 제2공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큰 왜곡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 지역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지금 3,200만 명인데 그러니까 2,900만까지 3,200만 명까지 기존 공항을 확충하면서 우리 수용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국토부의 지금과 같은 잘못된 보고들, 제2공항, 지금 기존 공항의 확충 방안 관련된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하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2공항 선택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서면서 갈등이 있으니까 도민들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워딩까지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이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도 갈등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이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발언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저희 도 안에서 지금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더욱더 다시 한번 수렴하고 그 의견 수렴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 도민의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되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부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원할 게 없죠. 아니, 그럼 그게 그냥 끝내면 되는 건데. 발언 자체는 물론 중간에 어정쩡했지만 발언 자체는 제2공항에 대한 선택권을 마치 도민들한테 줄 것처럼 했다는 뉘앙스가 컸던 것이라고 봅니다. 방송 끝나고 다 보면. 다만 그 이후에 해석상 논란이 있으니 지사께서 국토부 장관하고 통화하신 건데 국토부 장관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한 번 더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보려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한테 당시 정확하게 대통령의 신복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저는 정당하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내에 국회의원 3분이 다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보가 왜곡된 거는 사실은 국회의원 3분이 사실은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주도 의원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을 자주 아니, 뵙는 게 없어서 그거는 이제 그분들 무시하는 거고. 정보 왜곡이 아니라 네. 방송으로 보면 그냥 결론적으로는 제2공항에 대한 선택권을 도민이 결정하면 뭔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뉘앙스였던 거지. 그거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있었지만 근데 이후에 이제 문제가 커진 건데 그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답변할 게 아니라 조직으로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강호진 강변호사. 대표님 말씀에 그 동의를 하고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찬반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확한 의중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 도민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도민 상당수는 제2공항 공론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정치와 행정,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